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의 정승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연입니다. 네, 그간 2주간에 걸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신년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이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은 충청북도에서 관광 1번지이기도 하고요. 관광의 천만 유치의 주인공인 군이 되겠습니다. 네. 단양군 편이 되겠습니다. 네, 올해도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관광 산업으로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0년의 단양군은 어떤 모습일지 유한우 단양군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선 이제 새해 인사와 함께 도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되는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해인데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계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우리 국민들께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주시고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남긴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또 지난해와 같이 그 좋은 기운이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충북 오늘은 시간에 이 단양군 또 4계절의 여행지 많이 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군수께서는 지난 한 해 단양군 어떤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 지난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또 일본의 경제 보복 그리고 미중 간 무역 분쟁 등 이 어려움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 날씨마저도 폭염과 잦은 태풍 등으로 너무나 힘들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 주셔서 별 피해 없이 한 해 농사를 잘 마무리했고 또 29개 분야의 이 기관 수상과 또 43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995억 원이 넘는 이 정부 예산을 확보한 그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 주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재령 관광 사업의 성과가 더해지면서 우리 단양군의 행정력이 대외적으로 높이 평가됨으로 인해서 7년 연속 힐링 관광 분야 브랜드 대상도 받았고 네. 또 5년 연속 귀농귀촌 브랜드 대상도 받았습니다. 네. 특히 2019 한국 관광의 별에 우리 단양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또 선정되는 그런 영광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 행정 대상과 또 재난관리 분야 전국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남겼던 한 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그런 자세로 열심히 노력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금년에도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이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양군의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대한민국 별이 되기도 했었군요. 축하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양군의 2020년도 설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군정 운영 방향을 올해 어떻게 잡고 있으신지요? 예, 우리 단양군은 금년도 이 5개 분야의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핵심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단양군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료형 관광도시 마인드가 확고히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고 또 도시가 부럽지 않은 이런 풍요로운 우리 농촌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지 단양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네. 주력하면서 우리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또 우리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이런 명품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5가지의 그 군정 방향을 군수께서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좀 하나하나씩 좀 살펴봐야겠네요. 네. 조금 전에 관광하면 단양이고요. 네. 단양은 이제 1000만 관광의 시대를 열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사실은 체류형 관광을 많이 원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단양군 같은 경우는 체류형 관광이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이 관광이 쉬운 거 아닙니다. 이 관광객이 아무리 찾아오고 계신다 하더라도 너무나 관망형이거나 또 이 단조로운 관광 형태라면은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은 이 공기 맑고 산수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우리 단양은 이러한 천혜의 관광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하청 체험 시설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조성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즐거움을 갖는 이런 문화예술 축제 또 스포츠 축제를 활성화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명품 농산물을 소재로 한 이런 먹거리, 향토 음식을 우리 향토 음식 연구회와 함께 계속해서 이 연구를 해나가고 있고 또 쇼핑 공간으로 우리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또 밤의 아름다운 거리를 위해서 야경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숙박업소도 정비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체류형 관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단양에 와서 구경만 하던 이런 단조롭고 관망형이던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 단양에 오면은 구경도 하고 또 좋은 시설 재미있게 같이 체험도 하고 또 우리 문화예술축제 같이 참여해서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또 시장에 가서 쇼핑도 하고 네. 또 저녁이면은 아름다운 또 밤거리 야경 구경하면서 거닐다 편히 쉬어가는 뭐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감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계시고 지금 지난해 같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1000만 명 관광객이 다녀갈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양에 관광하면은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는 이 체류형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지로 한 발자씩 진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체류형 관광 그리고 10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단양군이 있어서 참 우리 지역이 또 든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단양군의 관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직접 또 확실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좀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명이 머무는 관광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체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네. 조금 전에 아름다운 구경시장, 살 거 많고 볼 거 많은 구경시장 얘기하셔서 구경하면은 구경하는 곳인가 했는데 단양 팔경 다음에 맞아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구경시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이외에 어떤 가볼 만한 곳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모르는 분 빼고는 다 아실 겁니다. 단양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만천하 스카이워크입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저희 만화스 청봉에 만들어준 그 스카이워크입니다. 말 그대로 가가지고 유리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단양강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양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요. 그 외에 액티비티 시설인 지바이어 알파인 코스터를 겸비한 레저 테마파크 단지입니다. 지난해 한국관광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으로서 2019 한국관광의 별에도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만천하 슬라이더라든지 대형 미끄럼틀 슬라이더라든지 카페테리아, 그 다음번에 모노레일, 그리고 새로운 우회 통로, 그 다음번에 그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가지고 오시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내년도는 목표치는 한 100만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만천하 스카이워크에는 추운 겨울에도 하늘 위를 달리는 짜릿함을 경험하러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집 와이어도 한 2번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탔는데요. 제가 단양에 올 때 좀 탔는데 탈 때마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가지고 단양 올 때마다 타고 있습니다. 980m 길이의 와이어 로프를 타고 120m 높이의 상공에서 시속 5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달립니다. 이내 눈앞에는 남한강 풍경이 그림같이 펼쳐지게 되죠. 이 절경이 곧 단양을 찾는 이유일 겁니다. 제가
제가 지바를 타봤는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타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또 여름에 만천하 슬라이드를 개장한다고 하는데 그때 꼭 다시 한번 와서 즐겨보고 싶습니다. 누구든 한번 찾아오면 다음을 약속하게 되는 만천하 스카이워크. 이곳에 올해 새롭게 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개장을 목표로 관광객들의 그 편익 제공을 위해서 모노레일 380m를 건설하고 있고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구상하고 있는 만천하 슬라이드를 260m짜리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으로 보이시는 그 건물에 만천하 카페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국을 넘어 전 세계 최장의 길이가 될 만천하 슬라이더. 1,000만 관광객의 신화가 단양에서 한 번 더 쓰이기에 충분할 듯합니다. 단양군은 국내 제1의 관광지로 머물지 않고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다 되면 1,000만에서 2,000만 관광객이 오는 그런 고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만천하 스카이워크를 우리가 봤는데요. 또 모노레일까지 앞으로 설치가 될 예정이면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단양을 찾으시겠네요. 네, 이렇게 좀 새로움이 더해지는 건데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군수님. 어떻습니까? 예, 이 방금 보시다시피 우리 만천하 스카이워크는 이 개장한 지 2년 조금 넘은 짧은 기간인데 얼마 안 됐네요. 예. 네. 그런데 이제 2월 초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네. 이제 단위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한국 관광의 별에도 선정된 지역이고 또 한국 관광 백선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관광하면 우리 만천하 스카이워크 기억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아마 금년엔 더 많은 분들이 오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곳에 올라가면 우리 소백산과 또 단양강이 이 아름다운 그 한눈으로 경광에 들어오기 때문에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이 짜릿함과 함께 또 아주 신선한 이런 또 공기도 마시면서 좋은 네.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이런 곳으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민자 유치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민자가 아니죠. 네, 민자 아닌데 그럼 단양군에서 투자를 해서 그 수익금이 그대로 단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중앙 부처의 그 예산도 지원받고 또 우리 군도 또 부담을 해서 이제 조성된 이런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수익금이 이제 어떻게 쓰이는지 물론 전에 저희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국민 여러분들께 또 수혜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 사업을 이 소득이 있는 사업으로 활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사실 그 전에 이제 관광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하는 관광은 이제 무료로 네. 무언가가 진행되는 관광이었는데 이 수익형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지금은 2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성공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새로운 관광지, 또 관광 명소, 또 관광 자원에 대한 개발 앞으로 어떤 계획을 또 세우고 있으신지요? 예, 이 방금 보신 이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또 이 단양강 잔도 또 수양계 비터널 등 지금 1,000만 명 관광객이 찾아주고 계시는 이런 시설 외에도 조금 전에 보셨듯이 관광단지 안에 또 메가슬라이더 시설과 또 모노레일 그리고 대형 네. 휴게 시설이 곧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그 천동 권역의 그 국민관광단지 부근에 이 네트 어드벤처 사업과 또 소백산 이 바람길 파노라마 조성 사업 등 또 많은 시설들이 상반기 중에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단양의 북부 지역인 영춘에 이 북벽이라는 아름다운 이 경관이 있습니다. 이 북벽 앞에는 한 3만 평의 이 생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생태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이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곧 착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우리 단양이 자랑하는 이 남한강 수석과 이 야생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자연공원 형태로 이 조성이 될 텐데요. 기존에 이곳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이 민물고기 축양장과 또 민물고기 양식장
이런 시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 단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시설로 탄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랜 우리 국민들의 수건이던 단양 수중보가 이제 완공됨으로 인해서 우리 단양에는 아름다운 호수가 하나 탄생이 됐습니다. 네. 우리 단양은 이 호수 이름을 단양 팔경호라고 명명을 하고 이 본격적으로 수상 레저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이 공사 중인 이 계류장이 이제 상반기 완공이 되게 되면은 그 시기에 맞춰서 카약, 카누, 또 수상 스키 등 이런 다양한 이 수상 레저 사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이 수면을 이용해서 관광 유람선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이제 이 수상 관광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패러글라이딩 사업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명실공히 우리 단양만이 갖는 하늘길, 땅길, 이 물길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이 관광 모형이 이 탄생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 우리 군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소백산 레일바이크 사업과 케이블카 사업, 그리고 울산 지역의 리조트 사업, 네. 그리고 구단양 지역의 이 컨벤션 센터 건립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은 현재 1,000만 관광 시대를 넘어서 2,000만 관광 시대, 또 3,000만 관광 시대를 향해서 우리 단양군이 발전을 해 나가게 되겠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를 잡는 아마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말 그 다채로운 재미가 있는 또 단양이 되지 않을까. 올해 그 관광에 관련한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단양하면 또 마늘이 쭉 걸려 있는 구경시장 풍경 네. 생각이 납니다. 뭐 이 관광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또 이 시장에 또 해답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국에는 참 많은 이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전통시장은 불과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단양에도 이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이 있습니다. 이 120개 이 작은 규모를 가진 시장으로서 우리 전통시장도 오랫동안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체류형 관광 시대를 맞아서 또 우리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강해지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도 이 시장을 쇼핑 공간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하에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또 그런 시장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말이 되면은 아마 교행에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이 붐비는 이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이 오늘날 우리 이 생활 중에서 이 쇼핑이 생활의 한 분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체류형 관광에 있어서도 이 쇼핑 공간이 이 빼놓을 수 없는 이 중요한 한 분야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인 재래시장은 우리 지역의 이 대표 농산물인 마늘, 이 마늘을 소재로 한 마늘 닭강정, 마늘 만두, 네. 또 마늘 순대 등 이렇게 먹거리 중심의 시장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고, 계속 시장이 확대해 가면서 또 이 창업도 증가하는 이런 시장으로 활성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양은 앞으로 이 시장을 이 디저트 라운지와 이 갤러리가 함께 공존하는 네. 그런 문화 관광 시장으로 이제 갖고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을 통해서 쇼핑도 하고 또 관광을 하는 뭐 이런 특색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노력을 네. 하고 추진을 네.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자체가 전국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맞아요.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많이 힘겹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단양 구경시장은 주말과 휴일에 북적북적해서 발 디딜 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니까 아유 정말 걱정이 없으시겠네요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큼 또 잘 가꾸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지금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인구가 3만 명이면 사실 큰 규모가 아니고 이제 또 보다 많은 분들이 좀
정말 체류뿐만 아니라 상주를 하셔야 될 상황인데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인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 점 어떻습니까? 걱정되는 면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단양이 1986년만 하더라도 이 9만 4천에 가까운 이런 인구를 자랑했었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는 드디어 이 3만 선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이 시나마 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단양군의 이 재정 규모 또 이 경제 규모를 볼 때에 네.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감에 있어서도 우리 단양군의 재정은 또 계속 확대해 가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지금 뭐 체류형 관광 사업에 힘입어서 많은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아직까지는 인구 감소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제적인 멘탈이 강함에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도시 붕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염려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들 이 지금 전국의 24개 이 자치단체와 같이 이 위기를 이제 같이 인식을 하고 우리 특력은 법제화 추진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체류형 관광이라는 것이 작은 군에 네,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말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역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복지 사업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에서 발로 뛰는 복지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가로운 시골 마을, 그곳에서 바삐 서둘러 어디론가 향하는 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한 손에는 짐이 한가득인데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독거 노인 어르신의 생일이 들어서 이거 뭐 미역하고 이렇게 소고기 한 그릇이라도 국을 끓이기 위해서 방문하고 갑니다. 이내 도착한 한 댁에서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까지 하는데요. 잘 계셔서? 예, 안녕하세요. 오늘 미역국 드시어 못 드실지 아직? 요거 가지고 오늘 끓여드리고 잡수고 그래 하셔. 소고기하고 요 미역이랑. 너무나도 살갑게 어르신을 챙기는 이분의 정체는 다름 아닌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고요. 지역 사회에 계시는 마을 이장님이나 새마을 부녀회장님, 또 가가호 방문직종 종사자들로 구성된 우보수 명예직을 말합니다. 자발적 참여를 통해 모이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 단양군에는 무려 414명이나 된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충북에서 단양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계시면서 그 마을에 계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듣거나 보고 확인하셨으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보하는 게 제일 주 임무이고 또 자원봉사나 민간 후원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구축 운영 중인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더불어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의 활동이 더해졌으니 찾아가는 복지 역량이 더 촘촘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덕분에 생신 때 미역국을 챙겨 드실 수 있는 어르신도 늘었습니다. 미역국 먹어보도 못해 해마다. 내 손으로 끓이긴 싫더라고. 해가 사가지고 와서 내 목적 하기 싫어. 안 해. 미역국 맛있게 드세요. 단양군의 겨울이 마냥 춥지만은 않을 듯 하지요. 이름 전달해주고 이렇게 댕기다 보면 보람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봉사 정신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단양군의 든든한 복지 파트너인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소외되는 이가 없는 2020년을 만들어줄 그분들의 세심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홀로 계신 노인들 그 안심콜 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자녀분들이 그 부모님하고 연락이 안 될 때 군청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 지역에 계시는 그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그 부모님 이제 안부 확인을 해서 자녀들한테 전달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올해 한 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쓸쓸하게 좀 계시다가 이렇게 좀 남들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그 복지를 보면 맞춤형 복지, 뭐 또 체감형 복지 이런 게 참 중요한데 앞서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본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게 이제 그 일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단양군에서는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 단양군에서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이웃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 이 이웃의 불행을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뭐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에서는 이 위기 과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 각 마을의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집배원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인적 이 안전망을 통해서 또 운영을 확대해가면서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권역별로 우리 맞춤형 복지팀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장 중심의 통합, 이 사례관리 복지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 대상자들의 이 생활 안전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 통해서 보셨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러니까 사실 내가 조금 누군가를 도와주어야겠다 이런 네. 마음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께서 더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네. 우리 단양도 이 명예 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이 복지 정보 알림이를 또 역할을 강화하는 이런 네. 노력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이 제도가 단양군에만 지금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또 확대해 나가실지 모든 군에서 관심을 가질만 하네요. 우리 시적이 또 우리 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이 시책이 성과를 얻으면 또 다른 군으로도 확대해 나가겠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조금 미흡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한데 이 점 괜찮겠습니까? 예, 걱정이 되죠. 지금 우리 군과 같이 이렇게 농어촌 지역 참 인구가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인구가 급속히 감소해 감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이 병의원들이 경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이 하나씩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오랫동안 운영을 하던 종합병원이 이 누적된 경영 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문을 닫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급작스러운 이런 의료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노인 이 요양병원을 그 기능을 강화하고 대폭 의료진을 확대하면서 또 진료 과목 수도 늘리고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완전한 응급실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불안 심리는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군립의료원을 추진해 왔었는데 네. 뭐 우리 지사님께서도 또 이런 필요성을 함께 인식을 하고 또 앞장서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 이 군립의료원이 건립되는 것으로 인가를 받고 네. 또 일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 이제 건립되는 군립의료원은 이 보건소형 의료원으로 아마 최고 작은 이런 규모로 이제 설립이 되지만은 아마 우리 지역의 인구를 볼 때 충분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고 내년에 착공을 하면은 2022년도에 아마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2년 후가 되겠군요. 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성을 하겠습니다. 네. 네.
군수께서도 더 많은 애를 또 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의료와 복지, 관광에 이어서 또 하나 알아볼 게 있습니다. 사실 단양하면 마늘 유명하죠. 사과, 아로니아, 맛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기로 소문이 난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의 농민 여러분들을 위한 정책은 또 어떻게 펼쳐지고 네.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농사는 수확을 하면 끝이다? 아니죠. 생물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가공 역시 농민들에게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문제인데요. 하지만 요즘 단양의 농민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사과 올해 농사를 지은 거를 좀 가공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떤 거? 사과 즙을 주스를 내보려고요. 생즙. 그 이유인즉슨 바로 이 농산물 가공센터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개소를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농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큽니다. 일단 물류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가공비도 저렴하게 내고 이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농가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정성으로 길러낸 농산물이 센터에 오면 세척부터 포장까지 햇섭 인증을 받은 자동화 시설을 통해서 가공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단양군의 농업, 또 하나의 혁신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농가에서 농산물 가공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면서 타 지역의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단양군에서는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품의 개발과 상품화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농해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가 2018년 3월 6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단양의 땅심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면 누구든 이용 가능한 농산물 가공센터. 이용량을 살펴본다면 다시 한번 그 실효성 입증되지 않을까요?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99농가에서 가공센터를 이용하였고 사과, 아로니아 등 약 16톤의 농산물을 가공하여 시럽이나 주스와 같은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개소했던 2018년보다 이용량이 약 4배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2020년에는 가공 이용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소문이 났는지 단양군의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나온 제품이다라고 하면 이제는 믿고 먹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솔깃하는 농민들 계시겠지요? 이전까지는 농산물을 재배하여 가공하는 것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가공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많은 농민분들이 크게 만족하고 계십니다. 가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공센터에서 가공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농사 지으시면서 사실 열심히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신데 네. 판로까지 걱정하시려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도시 못지않게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는 농산물 가공센터가 큰 역할을 할 듯 싶습니다. 네. 군수님 먼저 이 농민 여러분들 그 농가의 비중이 지금 단양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그 농지는 이 전체 면적의 이 8%도 채 안 됩니다. 이 작은 규모의 영농을 하고 있는 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농사를 지어서는 이 소득화할 수 없는 이런 그러네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면은 이 너무나 영농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어놓은 농산물 제값받지 못하거나 또 판로를 찾지 못하는 이런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 고령화된 농촌 인력에 대한 인력 대체 또 부족 현상에 따른 인력 확보 이게 중요하고요. 또 우리 같이 경제 면적이 적은데 이 다품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소품종 전략화 노력이 필요하고 규모화 네. 생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통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서 또 이 기계화 영농이 실현돼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지어놓은 농산물 제값받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마케팅 사업이 필요할 텐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농 기촌 정책 또 해외 근로자 도입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고 지역에 우리가 이 농산물 주된 농작물을 기본으로 하는 이 소품종 전략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이 이 비싼 농기계를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구입해서 임대를 해주는 임대 사업도 추진하는 등 이런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어놓은 농산물 제가 봤는데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민선 6기 초에 조직 개편에서 이런 문제를 전담할 이 마케팅 사업소를 신설해서 네. 지금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우선 우리 농산물을 소득화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말도 하고 착즙도 하고 또 액도 이제 낼 수 있는 이런 농기계 이 가공 공장을 이제 농산물 가공 공장을 저희들이 또 이제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또 3년 전에 또 우리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군이 이 주관이 되고 관내 모든 농협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이 농산물 유통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대단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농업 분야에 대해서 올해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또 단양군 보면 그 소백산을 비롯해서 산림의 비중이 굉장히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농업에 활용하면 어떨까?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 단양은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이 있고 전체 면적 중에 82.3%가 임야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산림으로 이루어진 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림으로 하여금 이 경제성이 유발될 수 있는 또 이런 우리 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거 우리 군의 과제인데요. 그래서 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경제성과 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관광 이 사업과 맞추어서 이 산림이 이 치유와 또 관광과 힐링의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미 알려진 대로 우리 소백산 휴양림 또 소소남 휴양림 정감로 또 이 체험 마을 뭐 이런 거와 같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또 이런 시설들도 있고 또 우리 소소남 이 생태 유람길이라든가 소백산 자락길과 같은 이런 또 경관을 구경하면서 걸을 수 있는 이런 느림보길이 잘 조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오고 있고 또 중령리길 하단 부위에 우리 군립수목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참 부지를 매입해 가고 있는데 우리 단양의 새로운 명소로 탄생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손잡고 방학에 단양을 가자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디 볼 수 있을까요? 거기 뭐 많잖아요. 무슨 동굴도 있고, 뭐 기체공원도 있고, 뭐 가볼 만한 거 수족관도 있고요. 좀 다 어디 가면 좋을지 얘기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어린이들이 구경하기 좋은 곳 우선 제일 많이 찾아주고 계시는 우리 민물고기 수족관이 있는 다누리 아쿠아리움. 이것은 실내의 관광이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 관광하기 아주 온도도 많고 맞고 또 이 좋은 공간입니다. 다누리 아쿠아리움. 또 저녁이 되면은 또 아름다운 빛을 좋아하니까 또 수양계 빛터널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눈썰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제대로 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 사계절 썰매장을 만들었어요. 썰매장과 빛터널. 썰매장 가면은 또 각종 어린이 이 체험 놀이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같이 놀이도 하고 썰매도 타는 아마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이 방학을 맞이해서 또 시간을 내셔서 단양에 한번 가셔서 좋은 추억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 한 해 2020년 단양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포부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 단양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1년에 1,000만 명에 가까운 이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이 한국관광의 별에
우리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선정되는 등 우리 단양의 이 관광지가 이제 인정을 받는 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도 국민 여러분에게 이 공감하고 또 이 소통하는 이런 자세로 또 마음을 열고 정성을 다하는 이런 이 개심 현성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최대의 명절인 이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즐거운 명절 또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2020년의 그 단양군 기대해 보게 되고요.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하나로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관광의 별이 네. 충청북도 단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좋은 일 더 가득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양군은 작지만 내실 있는 그 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범국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군민이 행복한 어메이징 단양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이맘때쯤 또 신년 특집으로 정말 단양군이 어메이징한 한 해였다. 이런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네,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신년 특집으로 계속 진행해온 충청북도 11개 시군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자체별로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사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고 함께 노력해 간다면 전국에서 최고의 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이제 충북 오늘은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 재미있는 소식들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힘내시고요. 한 주 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